국회에서 보다가 이렇게 아이고, 잘 지내? 방금 전에 술 가셔서 대장님을 참 말씀을 꼭 전해주시고 중요한 그 정부의 건강 수기시간 안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술 가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사직장님은 국회에서 형님하고 주시면 그래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반갑네요. 저희가 저도 뭐 20년 넘게 국회 활동했습니다만 우리 의장님하고는 얼굴 붉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좋은 교분 관계를 저는 이어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나 내려놓고 저 앞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진석 부사직장님이 홍철호 정무성 이렇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대통령의 난을 받는 그런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 선거를 치르면서 총선 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국회의장 하면서 그냥 이제 책임이 생기니까 저도 총선 때 국민들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여러 번 반추하고 나갈게요. 정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위기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있고 또 국민들의 민생이 매우 어려워서 제가 동네에 이제 다녀보니까 IMF 때도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IMF 때는 국회의원 아니구나. 그때 지방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동네를 좀 많이 다니고 코로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보다 요즘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생의 문제, 요즘은 이제 남북관계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긴장이 생겨서 정말 국회와 또 우리 정부가 함께 여야를 포함해서 국회와 정부가 이 국민들의 걱정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구나.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필요하면 정말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잘 발전해서 우리보다는 협력하는 관계로 정말 국민들의 걱정을 풀어내는 그런 국정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국회의장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장을 당선되고 나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3권이 잘 견제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하면서 상권 분립의 정신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난 과정에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많이 발동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제2요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시기 때문에 그 권한을 어찌하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권 분립을 위해서는 그 법안들이 헌법을 위배한다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법권의 사용은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국회를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게 더 바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는데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비서실장님이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진짜 좀 걱정은 남북관계가 참 어느 때보다 좀 걱정이더라고요. 북측에서도 정말 오무충선과 같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도 합니다만 그런 과정이 총괄적으로 서로 잘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걱정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심적 주체는 정부니까 정부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목소리를 동네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빼지 않고 꼭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때도 매주 일요일이면 나가서 현장 민원실에서 국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데 어제는 그 얘기를 직접 더 많이 하고요. 참 걱정이다. 이게 혹시라도 남북 간에 이런 평화와 안정이 깨져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국회의장이 좀 잘하시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민생이 매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 단기적인 처방 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 이런 것들도 다시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셨는데 제가 자꾸 당부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저 의장님 당부 말씀 들으러 왔죠. 그리고 이제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고려인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유해를 모셔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카자흐스탄에 나가셨더라고요. 네, 카자흐스탄 오즈베키스탄 삼국을 나가셔서 여러 가지 크게 성과를 내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성과가 국민들의 어떤 삶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저도 이제 바라면서 보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을 가면 고려인들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 김로만 의원이라고 카자흐스탄의 하원 의원 2번을 역임한 고려인의 지도자가 있는데 제가 흉상 논란 이후에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흉상을 1cm라도 옮기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받은 훈장을 다 반납하겠다. 우리가 그때 살 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50만 고려인들을 대한민국에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 지도자님이 잘 말씀 좀 드려서 들어오셔서 이제 중앙아시아 3국 성과 보고할 때 홍범도 장군 흉상은 그대로 교체하자 이런 말씀 해주시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이제 내려놨습니다. 의장이 되니까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좀 그렇지만 크게 그런 일을 잘 챙겨야 될 사람으로서 좀 부탁과 함께 정부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특조위가 구성이 되는데 과거에도 그게 구성은 됐는데 또 제대로 막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잘 될 수 있도록 두 분의 유족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족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렇게 달래드리고 또 우리 사회가 정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국회도 협력하고 정부도 협력해서 좀 성과 있는 특조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국회 여기 앉아있으니까 맨날 그런 걱정이에요. 그래서 주문이 많았는데 의장님 당연히 걱정하셔야 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정부도 대통령실도 이번 총선 민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정치 일선에서 20여 년 넘게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만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정말 민생을 책임지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더 소통하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장님이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욕구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앞서 의장님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본령이 원활하게
회복이 되고 실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아마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요구만 해도 제2요구가 너무 잦은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제2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아마 인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보다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 하나를 정말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정말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승화해내는 그런 노력을 좀 더 밀도 있게 더 성의 있게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또 보고 싶어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직 의장님께서 누구보다 도 합리적인 그런 성품이시고 또 출중한 또 경륜을 갖고 계신 지도자시기 때문에 이런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거중 조정 역할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 국민들이 1순위로 걱정하는데 정치가 안정돼야 민생도 경제도 국민들의 삶도 더 나아지고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경제도 민생도 그만큼 더 부담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좀 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의장님께서 큰 기여를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공개된 자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둘의 관계가 훨씬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저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원내대표를 했죠. 그 원내대표 할 때가 저희가 123석의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교섭단체가 4개가 있었고 그래서 3대1 교섭을 했고 굉장히 여당으로서 정부 여당은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그때 저는 야당을 향해서 협치하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협치는 국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협치를 제대로 하려면 국회와 정부가 협치를 해야 된다. 사실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 힘의 큰 힘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국회는 견제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의 협치를 넘어서서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본질적인 협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나 국회를 잘 아시고 또 여당이 경험하시고 야당이 경험하신 비서실장께서 그런 점에서 진짜 본질적인 협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모아주시면 국회의장으로서도 정말 고마움이고 국정을 제대로 함께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너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협치가 곧 민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일방에 의해서 될 수 없는 일이고 서로 이제 협치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여야가 하고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민들 원하시는 바대로 정치가 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두 분 좀 편하게 말씀 나누실 수 있도록 언론인분들 협조 부탁합니다. 언론인분들